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 공개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2차 전지가 밀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외국인이 열심히 쓸어 담고 있고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딱 한 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런 말이 있었죠. 2차 전지가 지금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차 전지가 왜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 가능성, 그리고 하반기 GM의 저가형 전기차 출시 계획 등등이 있다. 실제 BYD는 캐즘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긍정적인 판매 추이를 지속해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리고 사실 너무 차가 좋다 보니까 여기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은 다른 차가 경쟁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지금까지 문제였던 테슬라도 판매 부진의 주대 요인이었던 모델 노후화와 높은 금리가 내년에 해소되기 시작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명확한 지표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기업들이 무언가 이유로 뭔가 대단한 이유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이어졌냐라고 한다면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해리스의 지지율로 인해서 상승세가 만들어졌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에 따라 주가가 천천히 친환경 관련된 기업으로 상승이 이어졌었죠. 2차 전지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48%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8월 35%에서 39%로 소폭 상승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 정책인 친환경 기업들이 반등세가 같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2차 전지였지만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풍력, 태양광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투표 시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권자 중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약 43%에서 47%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쏠리고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왜 갑자기 2차 전지가 밀리냐라는 거죠.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졌다라는 거죠. 뭔 소리냐?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안정적인 지지율 상승을 보이던 해리스 부통령이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왜? 여러 가지 약재가 한 방에 경제를 뒤흔들 만한 얘기들이 한 방에 오고 있죠. 허리케인 헐린이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평가받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일대를 강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 양상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갈등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유가가 뛰고 있죠. 추가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냐?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나선 4만 5천 명의 부두 노동자들이 결정적인 타격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재가 연달아 겹치다 보니까 카멀라 해리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 거기에 더불어 2차 전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명확한 실적이나 명확한 뭔가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저 해리스 지지율로 인해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이제 뭘 보고 있습니까? 네,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마주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입니다. 바로 3분기 실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최근 셀 업체의 주가는 두 달간 약 20% 상승을 했지만 실제 판매량은 이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랐지만 판매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 7월, 8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의 증가에 그친 179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기대 이상이진 못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업체들의 출하량 감소폭을 키운 지역은 유럽은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오히려 성장이 더 앞으로 나간 게 아니라 뒤로 후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고객사향 물량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단기간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주가는 올랐는데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던 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3분기입니다. 테슬라는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7월에서 9월 3분기 차량의 약 46만 2,890대를 인도했다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판매하고 이거를 직접 넘겼다라는 거죠. 이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공장 업그레이드로 생산이 중단돼 판매량이 영향을 받았던 작년 3분기에 비해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판매량이 대단히 잘 되지 않았음에도 지금 이번 성장률이 6.4%라는 거죠. 그럼 이게 잘 나온 거냐 못 나온 거냐? 정보 분석 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전망치 46만 3,310대에 비하면 얼마죠? 46만 2,890대. 그러니까 작년이 판매량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거보다도 대단히 높게 나오지 않았다. 예상치도 높지 못했다. 예상치를 밑돌았다.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23년에 총 180만 대 차량을 인도했는데 올해 9월까지 인도량은 129만 대입니다. 그럼 올해 얼마예요? 180만 대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3분기를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가 좋거나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기업들이 안 올라가는 게 맞았구나. 해리스로 뛴 게 맞았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2차 전지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리스 지지율로 오른 거는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질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으로 다시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눌림목을 지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스텔란티스도 생산 중단이 연장됐습니다. 토리노 근처에 미라피오리 공장에서 순수 전기 피아트 502 생산은 9월 13일부터 중단되고 10월 11일까지 중단이 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인 거죠. 중단할 겁니다라고 했는데 자동차 제조업체는 11월 1일까지 약 한 달 정도 더 생산 중단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어. 수요 약세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더 안 나오고 셀에 대한 역성장이 나오고 유럽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스텔란티스는 독일과 같이 보조금이 중단된 데 따른 일부 이유로 전기 자동차 판매가 둔화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라피오리에서의 일시적인 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스텔란티스는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한 피아트 502에 1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긴 할 건데 지금 당장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역시나 3분기, 4분기가 좋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가볍게 좀 이겨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3, 4분기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분기, 4분기 이후에 우린 이때 결과가 실질적으로 별로 안 좋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는 질적인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반등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건 3, 4분기 이후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 유럽연합에서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확정이 났습니다. 원래 10월 4일에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했고요. 유럽연합이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추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는 11월 5일부터 5년간 부과되며 관세율은 기존 표준 수입 관세 10%에 최대 얼마 35.3%까지 추가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 얼마 45.3%까지 관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약 17.8%, 지리 자동차는 28.8%, 상하이 자동차는 45.3%의 관세를 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리스크나 타격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 집행위는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36.3%에 달하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유럽연합에서 중국만 조금 잡아줘도 중국만 조금 이렇게 견제를 해줘도 충분히 다른 기업들 또는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고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득을 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부족한 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양극재 기업들의 생산 능력에 비해 모자라는 전구체 공급을 늘리려는 업체들 증설 경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게 전구체로 만드는 건데 얘를 만들 수는 있어도 얘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죠. 얘가 부족하면 그만큼 공장이 많아도 가동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2025년부터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에 비해 전구체 생산 능력은 100만 톤 가까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구체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2025년 양극재 생산 능력 총합은 144만 톤, 2030년 252만 톤이지만 전구체 2025년과 30년에 각각 58만 톤과 144만 톤입니다. 100만 톤 정도 자꾸 비죠. 그러니까 뭐예요? 더 필요하다. 생산량을 더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전구체 생산 능력을 보유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3년 뒤 21만 톤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니 얼마였는데 얼마로 증설을 하는 건가요? 그럼 2027년까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에코프로 머티 전구체 9,600억 약 1조를 투자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 사회를 열고 전구체 제조 설비 및
황산메탈 재련 설비 증설을 위해 9,573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구체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양극재 원료다. 양극재 전 단계 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우리가 흔히 얘기해 NCMA 또는 NCM 배터리라고 하죠. 이 광물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정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CM 배터리, NCMA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니켈, 코발트, 망간, 그 일정한 비율로 섞어 정제한 거고, 이걸 넘겨서 리튬이랑 합치면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현재 포항 CPM 12 공장에서 연간 5만 톤의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내년입니다. 2025년도에 11만 톤까지 증설할 전망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내년에 2배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충분히 기대감이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국내 전구체가 귀하고 국내 전구체를 지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에코프로머티가 2배씩 늘려주면 땡큐죠. 그래서 오는 2027년까지는 총 21만 톤으로 생산 능력을 현재 5만 톤이니까 약 4배 정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상승세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최근에 CS 윈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차 전지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풍력도 이렇게나 올라갔습니다. 대략 얼마 올라갔냐면은 거의 뭐 50%가 넘는 상승이 만들어진 게 CS 윈드였습니다. 그건 뭐다? 2차 전지만 봤으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올라간 거고, 언제부터? 이 해리스의 토론이 끝난 지지율이 높아졌던 9월 10일 이후로 이 근처입니다. 여기서부터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지지율이 떨어지든 또는 당선이 못 되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나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다? 밀리고 난 다음에 구조적인 성장이나 구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11만 원 라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11만 원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구조적인 반등이나 상승세를 노려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지율적인 부분이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번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유를 좀 가져야 됩니다. 여유를 좀 가져야 돼요. 아, 따라가야 되나? 아닙니다. 여유를 좀 가지고 난 다음에 상황을 제가 보고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은 눌림목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구조적인 성장이나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을 내드리면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최근에 오르다가 다시 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질적인 성장은 없고 그냥 해리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고, 실제 까보니까 3분기 테슬라, 뭐 스텔란티스, 그 다음에 뭐 GM 전부 다 성장이 안 나왔더라. 그래서 실질적 열어보니까 성장이 없어서 밀리는 거고, 3분기, 4분기를 넘어가면은 분명히 보다 구조적 성장이 나올 거다. 생산량 증가하고 그 다음 판매량 금리 인하에 따라 증가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스웨덴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 우린 아까 11만 원대부터 관심을 좀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HBM,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도 없고요.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혹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4일, 10월 2일, 30일, 27일, 26일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주도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이에요.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꼭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